안녕하십니까. 증시활동TV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시던 분이 오셨습니다.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IT의 신 그 약간 우리 증시각도 약간 패러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좀 비슷하네요. 저는 이마에서. 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책 내시고 나서 한 석 달 좀 되나요? 그때 딱, 이제 좋은 때 책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진짜, 좋은 때 좋은 책이 딱 나와서 이거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보람이 있어요. 네. 그 책을 보신 분들은 네. 아마 IT 투자를 하셨을 것 같아. 네. 반도체 투자를 하셨을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칭찬의 댓글을 달아주셔도 저희가 하나도 뭐 부끄럽지 않다. 네네. 그때 진짜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가장 저점일 때 방송을 했고, 그 이후에 뭐 그 책에서 나온 대표 기업인 한미반도체는 뭐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고, 네네, 그리고 중간에 뭐 이렇게 들쭉날쭉 하긴 했습니다. 대체로 안 오른 게 없는 정도로. 맞습니다. IT 주식들 반도체 레이커 머티리얼즈도 많이 올랐어요. 네, 다 올랐는데 사실은 그때 그 AI 얘기를 하면서도 저희 표현을 긴가민가 하는 게 네네, 약간 그랬었죠. 예, 네네. 요게 될 것 같고 반응이 과거에 어떤 것보다도 좀 뜨겁긴 한데 일단은 가봐야 알겠어.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엔비디아 그저께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엔비디아 실적 보고 다들 지금 깜놀한 거예요. 미국인 투자자는 완전 놀랬고 지금 그리고 TSMC 그 대만에서 전해지는 소식통으로는 좀 5나노 지금 풀캐파 장착 뭐 이런 분위기 TSMC 네네, 라인을 저기 엔비디아가 맡겼다. H100이나 이런 거 만들려고.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트렌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과잉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과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이게 항상 버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시장 침투율이 한 10% 언저리일 때 제일 세게 올라요. 네. 옛날에 스마트폰 때도 그랬고 사실 2차 전지도 보면 전기차 침투율이 10%일 때 언저리일 때 엄청 올랐잖아요. 네. 지금 AI는 이제 아직 버블이 남은 거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10% 침투율을 내려면 네네. 시간이 좀 남았고 네. 일단 주식 시장부터 먼저 뜨겁게 달궈지고 이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세요. 보통 이제 점차 당겨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이디어에서 실전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편화되는 대중화되는 단계까지 또 시차가 각각 다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모든 것들이 짧아져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엔비디아 GPU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유는 네.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 GPU가 쓰는 쪽이 AI가 보통 이게 데이터 학습 쪽이고 이게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학습이 끝나고 나서 추론 영역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서비스가 붙는 건데 지금은 추론 쪽이 아니라 다 학습하느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학습을 가장 잘 하려면 서버에 엔비디아 GPU를 얼마나 많이 갖다 넣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초입이라는 거예요. 네. 요걸 쉽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양성 중이다 이거죠. 네네, 맞습니다. AI 선수들을 양성 중.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대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즈 GPU로 돌려야지 데이터 학습이 제일 잘 되는데 그게 완전히 공급 부족이죠. H100하고 A100 뭐 이런 네네, 거죠? 맞습니다. 지금 뭐 다들 H100 쳐다보고 있는데요. A100이 7나노 TSMC 공정에서 만들어진 칩이고 요게 개당 1만 달러 정도 합니다. 네. 칩 하나가. 그리고 H100이 이제 TSMC 4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져요. 네. 요게 개당 3만 달러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제일 많이 갖다 놓고 자기 서버에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네. AI 성능이 달라지는 거죠. AI를 트레이닝해서 훈련시켜서 그렇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과정들을 하려면 이 칩이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는 야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붙었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이거였는데 지금 분위기 그것만이 아닌 거잖아요. 네. 지금 모든 업체들이 다 네. GPT 기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트랜스포머라는 모델로 가는 거고요. 왜 갑자기 엔비디아가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사실 우리 그 AI 그러면 가장 우리 삶에서 임팩트가 있었던 게 2016년 알파고 사태 때잖아요. 그렇죠. 이세돌 네, 구단 그렇죠. 이겼던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파고 사태라는 게 우리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때부터 AI의 어떤 트렌드가 딥러닝 쪽으로 확 쏠리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 사건을 계기로 원래 딥러닝이라는 그 AI 학습 방법이 예전에는 굉장히 마이너한 기술이었는데 이게 2014년부터 얘가 특이점을 넘더니 확 기술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그 이듬해 만들어진 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거든요. 지금 우리 GPT라고 하는 게 제너러티브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트랜스포머가 대세가 될지 모르고 모든 반도체들이 이전의 어떤 그 기술 방식으로 다 설계가 돼 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트랜스포머 모델이 확 대박이 이제 다 이제 모든 AI가 트랜스포머 모델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당장 갖다 쓸 만한 반도체가 GPU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확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구글하고 MS뿐만 아니라 뭐 바이두라든가 요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업체가 심지어 우리나라 네이버도 그럴 것 같고요. 네네. 꽤 많은 거죠. 맞습니다. 지금 뭐 GPT 같은 경우는 그 챗 GPT가 3.5 기반이잖아요. 네. 요게 아마 A100 칩을 일반계에 써서 파라미터를 1750억 개를 구현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GPT-4는 일단은 공짜로 푸는 건 아니고 돈 받고 하는데 요게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그 얘들 데이터셋 어떤 그런 방식을 보면 최소한 GPT-3보다 GPT-4가 한 8배 정도는 더 많이 컴퓨팅 파워가 들어간 것 같다. 아, 사이즈가 크니까. 네네. 뭐 조단계라고. 네네. 한 수천억에서 1조 개 정도, 예, 네네. 예, 1조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구현한 것 같은데, 네. 네. 그때부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돈을 태웠잖아요. 네. 그전까지는 오픈 AI가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 오픈을 했거든요. 네. 오픈 소스처럼. 근데 GPT-4부터는 다 블랙박스. 네,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네. 100억 달러를 박았으니까 그 돈 네. 가지고 지금 10조 넘 우리나라 13조를 박았으니까 13조. 그걸로 사실은 서버 하는데 꽤 많은 돈을 쓸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MS가 발전하는 게 상당할 것이고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구글이 또 발전하는 게 상당할 것이고 그렇죠. 또 이걸 또 따라하는 바이두 등등등 소위 말하는 각국의 그 AI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막 뭐 알리바바도 있을 테고 뭐 여러 회사들이 이제 이걸 추종하는 상황이 오니까 갑자기 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다음 분기 우리 50% 증가해 하는 그런 발표가 네네. 있었던 거. IT 업계 종사자 분인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 구독자분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글은 구글의 칩을 쓴다. 네. TPU라는 예, TPU를 칩이 쓰고 네네. 그다음에 네. MS도 아마 그렇게 될 거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퍼가 몇 배냐 이거는 완전한 과잉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추론 쪽으로 이제 만약에 AI가 어느 정도 학습이 끝나고 이제 추론 쪽으로 만약에 시프팅이 된다 그러면 네. 그 요 자체 설계 칩이라는 게 NPU라고 하거든요. 네. Neural Process Unit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확 갈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은 구글은 그 전부터 TPU라는 걸 자체 설계해서 이제 구현했기 때문에 네. 얘들의 최신 버전이 거의 A100보다는 성능이 좋고 H100보다는 성능이 떨어져요. 네네. 네, 이제 뭐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이제 단순 컴퓨팅 파워만 놓고 보면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업체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학습이 끝나고 이제 추론 쪽으로 뭔가 이제 시프팅을 할 때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PU가 전기 소모도 너무 많고 좀 어떻게 보면 범용 칩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가격도 비싸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요걸 뽕을 뽑아 먹으려고 네. 엄청 비싸게 팔아먹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엔비디아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기술적인 잘 몰라서 네네. 칩 하나가 $10,000, $30,000 이랬는데 네네. 설마 칩 하나가 아니고 칩셋 아닙니까? 서버요? 아닙니다. 서버가 진짜로? 일반 그냥 우리 기존 서버 있잖아요. 네, 그게 한 대 옆으로 넓적한 게 네. CPU 두 개 들어가고 DRAM 들어가고 SSD 들어가고 요게 7,500불 정도 하거든요. 보통 한 대. 그냥 요즘 데이터 센터에서 네네 쓰고 맞습니다. 있는 거. 일반 데이터 센터에 쓰는 게 요게 A100으로 그 구현한 서버 한 대가 12만 달러 정도입니다. $1,200,000? 네. 12만 달러고요. H100을 쓴 서버가 24만 달러가 넘어요. 몇 개를 여러 개를 박나 보네요. 네네, 그렇죠. GPU 여러 개 그 네네. 구조를 한번 아시면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서가 있고 DRAM 덩어리가 있고 그렇죠. 이제 SSD 낸드 플래시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들어가는데 DRAM하고 SSD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서버 한 대에 원가의 80%가 GPU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GPU를 여러 대 박는구나. 생각보다. 네네, 맞습니다. CPU 두 개 박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GPU를 병렬로 해서 이게 엔비디아가 NV 링크라는 그 자체 그 연결 기술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GPU를 최대한 많이 박아서 쓰는 거고.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가 좀 사악한 측면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그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거는 그게 사실은 메모리를 최대한 많이 갖다 붙일수록 좋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메모리를 굉장히 짠돌이 적겠어요? 네, 적겠습니다. 그게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를 쓰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게 40GB하고 80GB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모리가 필요 없어서 그만큼 쓰는 게 아니라 얘들은 메모리를 많이 늘려서 확장을 시켜주면 GPU 성능이 체감이 안 되잖아요. GPU로
니들의 AI 성능을 체감해. 이런 거예요. 아 지금 40기가 80기가가 GPU 규모 아니요. 그게 이건 D램이죠. D램이요. 네. 이거밖에 안 달아요? 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네네. 여쭤본 거예요. 네네. 보통 기가바이트. 500기가에서 1테라 박잖아요. 그거는 이제 SSD 저게 스토리지가 이제 스토리지가 보통 그렇고, 그렇고? 네네. 어. 그렇죠. 이제 일반 서버는 네. 그런 식으로 D램을 박습니다. 네. 그러니까 D램은 네. 500기가 받고 막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1테라바이트까지 박아. 근데 겨우 40하고 80 이거밖에 칩 하나에, 예. 그 GPU 칩 하나에. 보통 GPU 칩 하나에 요게 HBM이 기본으로 붙어서 요게 2.5D 구조로 되거든요. 요 세트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요거를 네. 서버 컴퓨터 한 대에 여러 개를 박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HBM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서라는 게 GPU잖아요. 지금 네. 이야기하는 게 AI라는 건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다발적으로 연산을 해줘야 그렇죠. 돼요. 그럼 프로세서 성능이 엄청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가 계속 이게 못 맞춰요. 이게 병목이거든요. 그러니까 GPU가 네. 쉽게 얘기하면 두세 개 박혀 있으면 아니면 네. GPU 성능이 올라갔으면 네네. 데이터도 쭉쭉 빨아당기는데 맞습니다. 데이터를 옮겨줄 수 있는 양동이나 이 파이프가 커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로가 기존에 4차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막 들어와야 되는데 4차선밖에 안 되니까 요거를 한 120차선으로 늘려놓은 게 HB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0차선, 네. 4차선을. 네네. 구조가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크게 넓어지죠? 그러니까 DRAM에다가 TSV라는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네. 그걸로 식각으로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칩 12개를 아파트처럼 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바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고속도로 타고 쫙쫙쫙 당겨가는 거죠. TSV, Through Silicon Via라는 그 기술이 굉장히 12개 층으로 이렇게 네네. 쌓아서 올려서 그냥 뭉탱이 D램을 만든 게 네네. HBM이고 맞습니다. 이 작업을 첫 번째 한 게 하이닉스예요. 그렇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세계 HBM 시장의 한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네. 뭐 시장 조사 업체는 50%라고 하긴 하는데 네. 제가 업계 쪽에 체크를 해보니까 7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발이 제일 빨랐고 네네. 삼성전자는 한 1, 2년 늦었죠. 삼성은 사실은 HBM보다는 네. GDDR 쪽으로 약간 그 초점을 맞추면서 기존 HBM 팀을 해체를 해버렸어요. 네네. 네, 그러면서 요 사이에 SK 하이닉스가 좀 무식하게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런데 요게 엔비디아 쪽을 딱 잡으면서 대박이 터진 거고, 그래서 지금 삼성은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있는 AMD를 또 잡으려고 네. PIM이라는 걸, Process in Memory라는 걸 네. 그러니까 HBM에다가 로직 칩 하나를 제일 밑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엘리베이터 가속기 같은 걸 하나 박는 네네,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층으로 쌓은 다음에 거기다 네네. 가속기를 하나 더 박아서 맞습니다. 더 빨리 네. 하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느끼한 대신에 그렇게 네네. 하겠다는 거고, 어쨌든 그 하이닉스는 틈새 시장을 공략을 했는데 GPU 시장이 이렇게 크게 터질 거라고는 서로 간에 몰랐겠죠.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이 해놨겠죠. 터질 줄 알았으면.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틈새 시장 이거는 우리가 네. 공략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네. 빵 하고 터진 거고. 맞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얘네 거 아니면 쓸 수가 없으니. 그렇죠. 이 양산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얘들이니까. 네네, 이렇게 쓰는 맞습니다. 거고. 예.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그림이 이제 요것들을 기판에 쌓아야 되는데 이제 FCBGA예요. 네네. FCBGA가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완전한 쇼티지.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물었다가 뭐 거의 2조, 그다음 신규도 뭐 거의 네네. 뭐 1조 5천억, 뭐 그다음에 한국의 삼성전자도 처음에 얼마였더라? 1조인가 하고 또 조단위로 추가로 투자를 추가로 했죠. 또 투자하고 또 맞습니다. 뭐 LG 이노텍도 그렇죠. 뛰어들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올해 주문이 줄었어. 서버 쪽에서 주문이 들으니까 야 이거 공급가형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판세가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 AI용 서버 시장이 뭐 전체 서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5% 언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메모리 단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계속 혁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플립칩 BGA 쪽에서도 우리나라 업체의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편하잖아요. 불러서 한꺼번에 같이, 네네. 그렇죠. 일괄 작업이 그렇죠.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GPU 이렇게 네. 박을 건데 메모리 네네. 이렇게 박는데 이렇게 요 기판이 이렇게 박아줘. 그렇죠. 하는데 요거는 원스톱이 되는데 네네. 한국에서는 네네. 한 카페에서 가능한데 그렇죠. 일본 가려면 따로 가야 그렇죠. 되니까. 특히나 일본 업체들 또 대형 잘 안 내주고 하니까 네. 아직까지 뭐 기술 격차는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플립칩 BGA 기술 격차는 엄청나긴 한데요. 예. 이제 요 AI 쪽 시장만 놓고 보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시장이 갑자기 너무 커져서. 맞습니다. 갑작스러울 때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돌다리 안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일본은 두들기는데 그렇죠. 우리는 안 두들기죠. 깨질 때까지 안 두드리고 있잖아요, 일본은. 그렇죠. 지금 토요타가 전기차 네. 진입 안 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네네, 맞습니다. 라고 보는데, 네. 어느 정도 실력 차이가 나길래 품질 차이가 난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오랜 업력을 무시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프립치 BGA라는 게 CPU 쪽이 제일 큰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인텔하고 열심히 이제 해온 업체들이 이제 일본 업체들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쇼티지가 나면서 그 기존에는 이제 PC용 프립치 BGA만 하던 삼성전기가 네. 이제 서버 쪽으로 진출을 했고, 그러면 또 PC 쪽이 또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쪽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조금씩 이제 진출을 한 거죠. 네.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다 듣다 보면 그 GPU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엄청 눈탱이 치고 파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네. 서버 하나 네. 훈련시키는 쉽게 얘기하면 한 군단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네. 이 GPU가 1000개? 네. 1000개가 필요하면 챗GPT가 1만 개가 들어갔습니다. 챗GPT 네네. 3.0이 네, 3.3에 1만 개 GPU가 들어갔습니다. 3만 개. 1만 개. 네, 1만 개. 아니 그러면 네. 이거 웬만한 회사는 못 하겠네요. 못합니다. 빅테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돈이 아닌 친구들이 네.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자면 다음 카카오는 할 수는 있겠는데 다음이 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네네. 뭐 다음도 카카오입니다. 쉽지 않겠네요. 네이버는 할 겁니다. 네이버까지는 네. 하겠고.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를 할 거고, 다음 카카오 쪽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보다는 그냥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챗GPT를 그냥 API로 받아와서 개발하는 쪽으로. 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거 진짜 웬만한 회사, 중국 업체들이나 미국 업체들 네. 엄청나게 지금 사용자가 많고 충분히 수익이 나오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구글 입장에서는 출시를 안 했던 이유는 네. 이걸 해서 추가로 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먹을 게 없다기보다는 예. 기존 사업을 훼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구글이 대부분 매출이 검색 광고 시장에서 나오잖아요. 예. 근데 챗GPT는 딱 치면 바로 답이 나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광고 붙일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존에는 검색하면 광고 먼저 뜨고 밑에 검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챗GPT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트랜스포머라는 원천 기술을 구글이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던져놓고 있었고 오히려 오픈 AI가 이거를 대중화시켜 버린 거는 역사의 아이러니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뒤늦게 이제 이렇게 돼서 구글이 바드로 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네. 속도가 사실은 그 정도면 늦지 않은 거죠. 한 2달 만인가 반격이 된 네네, 거니까. 맞습니다. 두세 달 만에 반격이 된 거니까 늦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빅테크 업체들이 이걸로 뽑아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유료화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빅테크 업체들도 지금 그걸 걱정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일단은 무조건 사람을 많이 모아야 돼요. 일단 사람 많이 모아 놓으면 여기서 뭐든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기존에 검색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GPT 기반으로 오는 시점이잖아요. 넘어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못 모으면 예. 망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포털 업체들도 처음에 이 검색 광고를 생각하고 포털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최대한 사람 많이 모아놓고 거기서 뭐 검색 광고도 붙이고 쇼핑도 붙이고 뭐 여행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맞아. 카카오도 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야 이렇게 공짜로 해줘도 이거 남는 네, 게 그렇죠. 어디 있어? 막 맞습니다. 이랬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자본시장이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조화만 만들어주면 자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올 거니까. 네, 또. 그렇죠. 예. 오죽하면 IBM이 7,500명 감원을 했는데요. 감원 왜 했니? 그러니까 AI 투자하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네, 세상에. 이거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빅테크 그렇죠. 업체들 입장에서. 이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 AI가 확장됐을 때의 향후 세상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는지 한번 또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항상 미래를 볼 때 보는 4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네. CPND예요. 네. 이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거든요. 네네. 요게 4가지가 보통 한꺼번에 바뀌어 가는데요. 예전에 뭐 쉽게 얘기하면 2G 때는 이게 디지털 통신이 되면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됐고, 예. 3G 통신이 되면서 이제 이미지를 보낼 수 있게 되면서 페이스북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태동할 수 있게, 그죠? 우리나라 싸이월드나. 네네. 그리고 4G가 되면서 LTE가 되면서 속도가 훨씬 빨라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OTT 실시간으로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온 거고, 네. 그죠? 이게 됐고 5G가 되면서 또 이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나왔고, 그리고
디바이스 쪽에서는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로봇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잖아요. 네. 앞으로는 CPND에서 플러스 알파가 AI예요. 모든 디바이스에는 아마 AI가 지금의 통신처럼 네. 기본 장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해 보면 우리 디바이스에 통신이 다 되진 않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옛날에 MP3 플레이어는 PC하고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았죠. 네. 그 스마트폰 초창기에는 유튜브를요 속도가 느려서 다운받아서 봤어요. 네. 다운받아서 봤고 이게 LTE 되면서부터 실시간 스트리밍이 고해상도로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모든 기계에 AI가 적용이 되면 이걸 백업하는 서버 단에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자동차를 탔을 때 오늘 기분 울적한데 뭐 오늘 기분 리프레시 되는 노래 틀어줘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 AI가 소환돼서 노래를 틀어주고 네. 그리고 나 어디 들러서 집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요 AI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네. 거고 네. 밖에 있을 때는 휴대폰으로 또 AI를 하는 거고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로 또 AI를 소환해서 이게 음식이 좀 상하는 것 같은데 온도를 어느 정도로 조정하면 좋을까 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준다든지 네. 그러니까 계속 소환되는 거예요. AI가 뭐 그 디바이스에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서버 클라우드에서 계속 모든 디바이스로 소환이 돼서 네. 네, 나의 초맞춤형 비서가 되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트워크 로봇가 되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실전 로봇보다는 이게 훨씬 구현이 빠를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뭐 엑셀 쓰면서 주판을 하시던 분들이 사라진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혁명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그동안의 산업혁명은 사람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쪽으로 뭔가 이게 계속 진화가 됐잖아요. 네. AI는 아마 사람의 정신적 노동, 우리 정신적인 노동을 경감시켜주는 쪽으로 갈 거고 그게 결국은 일자리의 부족을 네, 만들어내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것도 하는 거죠, AI가. 제너러티브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추론을 한다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건 결국 그 어떤 서비스하고 붙는 거죠. 네. 이제 필요한 것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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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지금 한번 실제로 써보신 느낌은 어떠세요? 그냥 생성형 AI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우리 대표님은? 아주 초창기예요. 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어요. 네. 옛날에 그냥 스마트폰으로 치면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싱글 터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키패드에서 터치 스크린으로 바뀌었는데 싱글 터치밖에 안 되는 거고 이게 멀티 터치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되거든요. 네. 손가락 두 개로 넓히거나 좁히거나 두 번 두드리거나 여러 가지 입력 방식들이 있으면서 여기서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AI를 쓰려면 다 채팅하거나 네. 뭐 일부 음성 지원이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원활하지도 않고 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처럼 네. 이제 여자친구한테 막 이렇게 혼났을 때 우울할 때 힘내요 이러면서 오늘 뭐 레몬차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막 해주는 거죠.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초창기고 지금 오늘 해주셨던 말 중에 제 머릿속에 완전히 꽉 박힌 게 지금 훈련시키느라고 하드웨어가 필요한 상황이다. 네네 그렇죠. 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이클의 끝을 논할 시점이 아닌 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버에서 썼던 그 서버용 PC에서는 저희 메모리가 막 500기가 1테라 막 이렇게 쓰여지는 상황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밖에 안 쓰이면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한테 얼마나 유리할까? HBM 만드는 하이닉스 빼고는 얼마나 유리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빨리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나와주는 게 메모리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래서 지금 AMD가 개발 중인 MI350이라는 칩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성능은 뭐 A100하고 H100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는데 가격은 한 절반 가격인. 그래서 AMD 힘내라 이런 거죠. 지금 TSMC가 파운드리 독점하니까 선단 공정에서 얼마나 팹리스들이 힘들었습니까? 계속해서 가격 올려줘야 되고 갑질에 막 시달리니까 삼성 파운드리 힘내라 그러면서 수율 좋아지니까 막 이제 건너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그 압정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AMD 힘내라 그러면서 지금 뭐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추론으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NPU라는 이제 주문형 그 AI 칩들이 많아질 텐데 그런 칩들은 무조건 그 메모리 무조건 때려 박을 거예요. CXL이라는 그 메모리 확장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모리는 앞으로 엄청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텔은 어떻습니까? 인텔도 막 노력을 하는데 이제 동네 못난이 형이 돼가지고 동네 바보형이 돼가지고 이번에도 엔비디아 오를 때 혼자 주가 빠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인텔은 지금은 약간 성장 동력을 파운드리 쪽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10나노 가지고 저렇게 못하는데
라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3나노나 뭐 그 언더의 선단 공정에서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계속 패케일싱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2025년에 3나노, 네. 20옹스트로만 한다 그래서 무슨 네네. 미친 소리야. 너희가 10나노 한 게 언젠데 10년 4년이나 걸렸는데 무슨 소리야. 네.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그렇죠. 네, 네. 아무도 안 믿고 있는데 자꾸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자, 그것조차도 안 되면 우리가 인텔이 그래도 후공정을 좀 하거든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네. 그게 이제 인텔의 포베로스라는 그 기술이 있는데 네. 그 포베로스하고 EMIB라는 이제 그 기술 가지고 우리가 안 되면 오사시라도 할게. 진짜 자존심이 네, 뭐 짠하긴 한데 그래도 네. 네, 아. 어쨌든 기업이라는 게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AI 칩이나 이런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필요한 우리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을 제공해주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네. 다시 이제 파운드리로 그럼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젠슨왕이 아주 최근 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4나노 공정에 이제 주문을 폭증시키고 있고 TSMC 쪽에 저기 엔비디아가 이제 앞으로는 근데 인텔과 삼성의 파운드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TSMC를 향한 겁박 또는 협박일지 아니면 진심일지 좀 헷갈려요. 네. 근래 예로 퀄컴이 TSMC로 넘어오고 나서 스냅드래곤의 성능이 확 좋아진 걸 보고 사실상 절망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화가 날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래도 이게 또 AI 시대에 내가 맹주인데 TSMC한테 가면 쩔이거든요. 그렇지. 애플한테 맨날 밀리는 사실상 그렇죠. 애플한테 밀리는 거지. 맞습니다. 예, 뭐 예, 예. 이 지금 3나노 팹도 지금 TSMC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 없는 팹을 또 애플한테 100%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N3 네. 2 공정까지 맞습니다. 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N3. 네. 뭐 N3 뭐 N3 뭐 네네. N3 2까지 갔어요. 지금 네. 세 번째 공정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공정은 애플한테 다 주고 이제 쩔이들은 좀 기다려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엔비디아가 TSMC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애플은 어지간하면 25% 정도는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대화하는 수준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젠슨 왕이 좀 짜증이 난 거죠. 네. 그래서 멀티 파운드리로 향후 하겠다. 실제로 AMD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삼성하고 멀티 파운드리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AMD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점점 이제 고객들이 좀 넘어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어요. 일단은 TSMC 앞정에 못 견뎌서 일단 이원하겠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삼성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성공해버리면 어떡하지? 그게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네. 기존에 TSMC가 하는 거는 핀팻 구조. 네네. 네. 핀팻 구조가 이제 그 저기 어떻게 보면 스위치가 3개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스위치가 4개 달려 있으니까 이게 미세 공정이 되더라도 어떤 전자의 그 어떤 I/O 네, 네. 인풋 아웃풋이 훨씬 빨라지는 네네. 거죠.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네네. 네. 뭐 방열 어떤 전자가 뭐 튕겨 나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만약 성공해 버리면 나는 삼성 쪽에 줄을 안 댔는데 내 경쟁사가 삼성 쪽으로 해서 칩 성능이 확 좋아져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 할 거예요. 그렇죠. 퀄컴 나온 거 보면 튀어나온 거 보면. 네네. 근데 최근에 네.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삼성이 파운드리 4나노, 5나노 수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TSMC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증언이 애플의 담당자 입을 통해서 그 공개가 됐고 애플은 거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자기들도 보고 있는 거죠. 체크는 체크를 하겠지. 하니까 예. 다시 돌아가서 네. 일단 4나노 수율이 좀 올라왔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최근에 삼성이 MPW라는 걸 시작했어요. 4나노에서. 네. 그게 MPW라는 게 뭐냐면 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고 해서 네. 한 개의 웨이퍼에다가 여러 가지 칩들을 생산해 주는 거예요. 와, 그거 되게 어렵겠다. 그게 시제품 생산이거든요. 어. 그러면 시제품 생산을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거는 네. 우리 팹의 수율이 올라갔어. 라는 방증이 될 수 있고 실제로 5나노 MPW를 언제 했냐면 2019년 했어요. 그걸 4년 만에 하는 거니까 4나노 수율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남들이 주문한 거 다 만들어 주고도 네. 여유분이 남아서 시간 많이 걸리는 그 한 판때기에 여러 다양한 칩을 찍어내는 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유가 남아서라기보다는 여기서 시제품 생산해주면 요게 본량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본량산은 넘어갔는데 자기들이 수율이 준비가 안 됐으면 고객 주문을 받아도 적자를 엄청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샘플링 자체를 못 맞습니다. 해준다. 못 해주죠. 예를 들어 수율이 막 25%밖에 안 네네. 나오면은 저쪽은 당연히 60% 나오죠. 뭐 이러면서 맡겼는데 25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는 이 돈밖에 못 줘. 나머지 당신이 알아서 하던가. 그렇죠. 저희가 하면 70% 80%인데
60%도 못 해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경쟁사에 비해서 자신 있어. 우리 이 정도 만들어낼 수 있어. 라는 그게 없으면 그렇게 폐업을 열어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어렵다는 거는 50%도 수율이 안 나올라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한 20-30%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컬컴 같은 데는 돈도 돈이지만 수량이 나와야 되는데 수량이 못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한 판때기에 100개가 나온다고 하는데 20-30개밖에 성공 양품이 없으니 그럼 이 작업 한 달, 두 달 해야 이제 판때기 몇 개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뻥꺼 나버리면 자기네가 제품, 엔드 유저한테 이걸 못 공급을 그렇죠. 해주는 거니까. 보통 시스템 반도체 AP 같은 경우는 웨이퍼 투입돼서 나오는데 한 5개월 걸리고요. 5개월 걸려요? 네, 메모리는 한 3개월 걸립니다. 점점 길어지는구나. 그렇죠. 네. 그만큼 어려워요. 네. 와. 그러니까 그 한 번에서 틀어지면 웨이퍼 우리 여유분으로 해서 20개 넣을 웨이퍼 우리 여유분으로 30개 넣을게요 했는데 50%안 나오고 25% 나와버리면 그렇죠. 30개 5개월 뒤에 재앙이죠. 웨이퍼 그거 넣어봐야 네, 그렇죠. 안 되는 거지. 삼성 그러니까. 같은 조직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담당자가 옷을 벗어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 자신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점점 좋아져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21년도 초반에 삼성전자를 9만 원 가게 만들었던 그 열광의 파운드리는 정말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가짜였고 맞습니다. 진짜가 이제 오는 거죠. 이제 진짜가 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올 줄 알고 질렀다가 눈탱이 한 대 맞은 네, 거고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가능성은 진짜로 높아진 거다. 맞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게 그동안에 TSMC하고 삼성하고 기술 격차가 거의 한 2, 3년 났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계속 기술 격차가 줄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한 3, 4나노에서는 1년 정도의 기술 격차까지 좁혀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면 네. 우리가 기존에는 D램에 연관돼서는 사실은 소재 업체들이 뭐 압도적으로 좋죠. D램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고 지금처럼 못 만들면 이제 소재 업체들이 그냥 박살이 나는 건데 파운드리가 좋아지면은 생태계가 훨씬 더 복잡하고 넓어지는 상황들이 오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우선적으로 설계 쪽의 생태계가 좋아지는 거고요. 이제 설계 쪽의 생태계가 좋아진다라는 건 IP를 파는 그런 비즈니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네네. 지금 IP 비즈니스 하는 회사가 네. 뭐 상장사 중에는 칩셋 미디어가 있고 최근 신고가죠. 네,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또 IP 파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신규 상장한 회사들도 그런 것들 하는 회사들이 좀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면 IP를 판다는 거는 설계 자산을 파는. 그냥 보통 반도체라는 게 그 AP라는 게 두뇌 칩이잖아요. 네네. 그게 IP가 한 500개가 필요해요. 500개에서 많게는 800개. 네. 근데 그걸 다 직접 설계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직접 설계하는 거는 한 15%, 20% 정도고요. 네. 나머지는 파운드리에서 제공해주는 IP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외부에서 써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거죠. 그 IP가 이제 음성만 잘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네네. 영상만 잘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네네,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IP를 구성한 각자 자기 영역 있는 애들 거를 네네, 맞습니다. 공유를 해주는 라이센스에서 쓰는 거죠. 예, 뭐 대표적인 게 CPU하고 GPU는 ARM 거 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외에 또 다양한 IP들이 블록들이 필요하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죠. 예. 삼성도 엑시노스 설계할 때 GPU를 AMD 거를 받아서 그렇죠. RDNA2라는 걸 받아서 그 IP 블록을 갖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라이센스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우시죠?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렇게 헷갈리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시장이 커져요. 그래서 그렇죠. 당연히 커지겠죠. AD 테크놀로지나 뭐 코아시아나 가온칩스 같은 업체들이 좀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오사 생태계가 커져요. 그렇죠. 당연히 커지겠죠. 왜냐하면 파운드리가 막 서비스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오사투도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오사도 굉장히 요구가 다양해져요. 그 칩들이. 잠깐만 여기서 말씀드리면 D램하고 낸드 할 때는 오사투 업체 필요 없어. 자기네 다 하니까. 그렇죠. 거의 그냥 장비 업체만 필요한 거예요. 장비 업체만. 나 이런 오사트를 삼성전자에서 직접 끝까지 다 밀어붙여서 하이닉스에서 할 테니 이런 장비만 넣어줘 했던 거고. 근데 이건 우리가 하기에는 우리 기계 또 새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물량이 너무 적어. 야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네가 한번 해봐 중에 국내 업체가 많으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국내 업체들은 아직 그런 영향이 많이 안 돼서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는 뭐 하나 마이크론이나 SFI 반도체 정도는 규모도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테스트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이제 두산 테스나 이런 회사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오삿 업체 중에 해줄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 네, 앵커. 네, 아마 삼성 한국 분이 만든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담 반도체였는데 네, 이제 네. IMF 때 미국으로 넘어갔고요. 네, 네. 이제 그 회사가 세계 2위 오삿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물량이 모이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그 엠코 테크놀로지의 또 밑단에 수많은 업체들이 또 다시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한국에. 사실 한미 반도체가 엠코 매출 비중이 거의 ASE하고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매출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장비 업체들은 또 오사트 업체하고 또 거래를 하는 거죠.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만 D램이나 낸드는 삼성 하이닉스가 일괄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사트는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후공정, 하이닉스 후공정을 담당해주는 애들이니까 또 장비 업체는 얘네들하고 또 거래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파운드리가 넓어지면 되게 광활해지는 거죠. 반도체가 쫙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생태계 저변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예, 예. 뭐 당연히 소재 업체들도 각각의 쓰는 소재가 다 다를 테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죠. 되고 이제 다 맞춤형으로 해줘야 돼. 종류로 네, 맞습니다. 다품종 소량으로 이제 하는 업체들이 뷔페 많아지고. 식당이 돼야 되죠. 그렇지. 네. 예, 그 동안에는 쉽게 말하면 뚝배기만 잘 끓일 때인데. 그렇죠. 비빔밥만 잘했어. 예를 네네. 들자면 아니면 닭도리탕만 잘했어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죠. 분식집처럼 그렇죠. 메뉴가 한 30개, 50개씩 돼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많이 좋아지고 있군요. 확실히 네네. 이제 시간이 약인 거예요. 기술은 항상 느끼는 게 시간이 약이. 그렇죠. 네. 예. 항상 기대감이 앞서 있죠. 네. 시장의 기대감은 앞서 있고 이제 기업들은 사실 또 시간 필요하고. 네. 예. 우리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여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들어오시니까 일단 제가 볼 때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쪽을 좀 짚어 드릴게요. 네. 전공정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삼성이 만약에 파운드리가 대박이 난다 그러면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관련주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 GAA 쪽에 들어가는 소재 세트 하는 회사들이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초산계 에천트를 합니다. 습식으로 깎아야 돼요. 왜냐면 막대기 모양 이렇게 벽에다가 막대기 3개 박혀 있는 모양이잖아요. 이거를 기계적으로 깎을 수가 없어요. 화학적으로 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플라즈마는 옆으로 측면으로 시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낸드 플래시처럼 습식으로 해야 돼요. 낸드는 인산계 에천트에다 담궈서 쫙 만드는데 여기는 초산계 에천트라는 새로운 소재 세트를 가지고 이제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솔브레인이 소외를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습식으로 하면 또 파티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요거 깨끗하게 닦아내야 되니까 고순도 과산화수소하는 한솔케미칼 그리고 요 그 원자층을 굉장히 또 얇게 발라야 되는 ALD 하는 이제 원익 IPS가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관련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가 아무리 투자를 줄이고 뭐 캐펙스 투자 축소한다고 해도 EUV 쪽은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EUV 쪽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업체들은 뭐 지금 최근에 핫한 게 펠리클하고 블랭크 마스크하는 SNS 텍 네. 그리고 이제 EUV용 PR하는 동진 세미캠 네. 뭐 이런 회사들 주목해서 보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EUV 쪽이 좋아지면 ALD 쪽도 좋아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EUV하고 ALD 원자층 증착은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ALD 장비를 하는 회사는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네. 뭐 원익 IPS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ALD를 하는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DNF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앞으로 계속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메타버스가 되든 자율주행차가 되든 저궤도 위성이 되든 AI가 되든 다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장비를 하는 게 한미 반도체, 이오 테크닉스 같은 예. 회사들. 한국 반도체는 세계 10대 장비 업체로 등극을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장비 업체들의 기술이 옛날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르게 진짜 이제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세계적인 기업이 나와야 돼. 그렇죠. 뭐 한미일 공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일본에 반도체 관련된 연구소를 짓겠다 해서 사람들이 이제 또 그러면은 소재 같은 거 다 옛날처럼 일본 거 쓰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치 상황이라는 게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삼성은 굉장히 롱텀으로 보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아베 같은 총리가 나와서 다시 규제 버리면 또 이재용 회장 넘어가서 또 막 굽실거리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절대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일단 네. 삼성 내부적으로는 물론 일본 소재 업체하고 협력은 할 거예요. 그런데 국내 국산화 노력을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트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근데 때문에. 하나 듣다 변수가 네. 사실은 파운드리를 하려면 사실 검증된 재료와 검증된 썸띵들을 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일본 애들이 더 검증돼 있는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그건 지금 사실이죠. 이미 전공정에 뭐 TSMC하고도 거리가 상당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파운드리가 확대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본하고 다시 거래하고 싶은 욕구들이 더 있고 이런 건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은 국산화를 하려면요. 삼성 입장에서도 잘하는 애들하고 뭘 같이 해야 자기도 노하우가 생겨서 전수해주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건 영업 비밀입니다. 네네. 이거는. 아, 요거는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옛날에 사실은 삼성이 소니 TV를 넘을 때도 그때 외환위기 때 그게 부품 원가가 워낙 비싸지니까 네.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일본사 부품들 그 국산화 많이 했는데 그때 뭐 데이터시트 많이 줬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영업 비밀이라서 함부로 저희 이제 네. 업계 뭐냐면 네. 이게 하청업체, 한국 하청업체 만들어 와 이러면은 자기네가 쓰던 거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보고 그렇죠. 네. 아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쓰는 건 이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개선되고 이렇게 요 부분이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와봐요. 이렇게 주는 거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솔직히 이제 뭐 여기는 솔직한 방송이니까 네.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요. 네. 삼성의 키 엔지니어들이 협력사로 가요. 그래서 맞아. 6개월, 1년씩 상주하면서 가르쳐줘요. 그건 다 그래. 그건 삼성뿐만 아니야. LG 화학도 그렇고. 네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거는, 네. 그렇게 안 하면 수요를 못 잡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거 이렇게 하고 해보세요. 저거 저렇게 하고 해보세요.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한데 그게 이제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자기네들한테 좋으니까. 그렇죠. 예. 뭐 단가 지어 짜는 거는 나쁜 측면이 있는 거고 네. 실제로 기술을 가르쳐주고 전수하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삼성이 또 특허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럼, 네. 그 특허 같은 것들을 이제 나중에 오픈해서 막 그 협력사들한테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또 잘하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의 동진 세미캠이 있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아베 때 그 일 있고 나서 삼성전자가 자기네가 쓰던 장비를 동진한테 팔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EUV, 그 노광 장비죠. 예. 네. 그건 제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때 깜짝 놀랐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동진 세미캠을 질렀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들고 있어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전자는 장비를 다 없애버리거든요. 쓰다가 그만 쓸 그렇죠. 것 같으면 맞습니다. 팔지 않아요. 중고로 절대 안 팔아요. 그냥 없애버리지. 그렇죠. 그리고 삼성은 장비를 가져오면 재조립했었어요. 네. 자기들 그 테어다운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는 회사가 인텔하고 삼성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장비인데 중국에 판 거는 수율이 85%밖에 안 나오는데 삼성 거는 98%가 나오는 게 여기 삼성의 기술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함부로 줄 수가 없죠. 네, 그렇지. 사실은 다른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실 수가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역시 뛰어난 해안을 주셔서 아마 AI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AI가 우리 반도체에 어떻게 중요하고 현재 진행 상황이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셨을 텐데 아마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저도 계속 팠어요. 계속 하니까 그나마 여기 근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쩔 수 없어요. 반도체 투자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반도체신 이영수 대표님이 지으신 책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네,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를 사셔가지고 그걸 달달달 외우셔서 거기 있는 주식들을 패키지로 사시든지 저는 그 책을 읽고 안 되겠다. 패키지로 사야 되겠다. 결론을 해서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샀어요. 네. 네. 훌륭하십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 당시는 반도체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정도 비중 샀으면 됐지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내가 왜 그 비중밖에 안 샀지? 그렇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네. 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때는 진짜 이렇게 시장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도 이런데 이게 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샀으면 됐지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렇죠. 생각하면 내가 왜 그리고 또 싸게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방송 이후부터 잘 안 잡혀 주식이. 그렇죠. 계속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바로 그때 방송 이후로 맞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참 그런 하여튼 여러분 많이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네 좋은 그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좋은 댓글로 또 같이 호응을 해주면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해주신 IT의 신 이용수 대표님과 함께한 우리 반도체 AI 그리고 AI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용수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시청자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